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윤석열 청장이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 이 검언유착 사건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짜장 윤석열 선생요, 이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다가 추미애 장관에게 너 멈춰 제지를 당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윤석열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느냐 마느냐 결론을 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시건방을 떨고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윤석열은 왜 한동훈과 이동재의 이 검언유착, 아주 죄질이 나쁜 누명 씌우기, 이 사건을 자꾸만 무리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HOXY 윤석열 총장이 관여된 것은 아닐까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의심,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인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 아시죠?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이 글에서 임은정 검사의 촉이 발동을 하는데, 이 촉이 제가 생각한 정말 쓰레기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되도 않는 황당무계한 이 소설하고 맥이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이 말 같지도 않은 소설,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법무부와 검찰이 한몸이었을 땐 장관 지휘권 논란이 불거질 이유가 없습니다. 혼연일체가 되어 생각이 같고 이해관계도 일치하여 검찰 혹은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지시를 따르니 굳이 지휘권 운운할 필요도 없지요. 법무부와 검찰이 분리될 때 마찰음 혹은 파열음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제 이름이 적혀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비망록 사진 파일을 구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21일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황교안 장관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 관련하여 제 이름을 언급했더군요. 여러분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아시죠? 그 흔히 말하는 닌자, 예. 이게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닌자인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몰래 이걸 찍 하고 튀다가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닌자 행위 이런 별칭이 붙은 그분, 기억나실 겁니다. 8월 20일 오후 검사 게시판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글을 올렸다가 동료들로부터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자신만이 투사이고 올바른 발언을 하는 양 한다 등의 비난을 받았었는데, 다음날 청와대 회의에서 제 글이 언급되는 걸 보니 황교안 장관이 부지런한 건지 나란 일로 공사 다망해야 할 청와대가 예상외로 한가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한몸이었던 그때 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부장검사의 백지구형 지시와 직무 이전 지시를 거부한 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우기면서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소속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지휘체계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이 당시에 검찰과 법무부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소속이다.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거창한 말로 포장을 하면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썼었다는 얘기예요. 법무부, 엄밀하게는 검찰국 검찰과와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검사들의 협업으로 작성된 상고이유서였는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상급자의 백지구형 지시와 직무 이전 지시가 적법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서면이 얼마나 한심하고 한심하던지요. 검사들이 위법한 주장을 이렇게 공연히 노골적으로 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오해를 피하고자 회피 선언을 하고 관여치 않아야 할 2013년 상부의 수사 방해에 맞서 항명파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총장님이 감찰본부의 반발에도 진정서 재배당을 시도하였고 신청권이 없는 채널A 기자 측의 전문 자문단 소집 요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데 이어 수사 중인 중앙지검의 반발을 초래하는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서 하는 걸 보니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실제 관여하였고 심지어 총장님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커져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임은정 검사의 요 글, 이 부분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서 하는 걸 보니 심지어 총장님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커져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라는 요 부분, 이게 제가 상상하고 있었던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쓰레기 같고 어이가 없는 소설의 내용과 맞아 들어갑니다. 자, 임은정 검사의 촉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 소설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 같지도 않은 그야말로 상상 속의 이야기.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자, 윤석열 청장 이 양반이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 하는 것이 한동훈이라는 최측근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소설의 개연성을 또 만들어 가야 돼요. 너무 허무맹랑하면 안 팔리는 소설이잖아요. 자, 짜장 윤석열 선생은 조국 전 장관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갖은 억지 기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민정수석 때 감찰 무마, 직권 남용, 이 부분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조국 전 장관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누가 동원됐냐면요, 박형철. 박형철은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박형철의 증언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박형철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검찰 조사에서 했어요. 그 증언을 토대로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박형철이 말을 바꿉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했었던 일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감찰을 시작하고 감찰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감찰 내용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것, 이것은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강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찰을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유재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감찰에 응하다가 어느 순간 감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을 종료하게 돼요. 자, 이 감찰을 종료하게 될 때 누가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그리고 박형철,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내려면 박형철도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자신의 아주 친한 측근까지도 밀어붙여서 넘겨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형철은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그렇게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재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 박형철도 배신을 당했거든요. 조국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자기까지 죄를 묻게 된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자기를 배신한 걸 안 순간 바로 증언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판에서 결국 윤석열 검찰은 직권남용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짜장 윤석열이란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측근이고 나발이고 이용하고 버리는데 능숙한 사람이다.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아무 죄 없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작당 모의를 한 게 딱 걸린 이 검언 유착 사건, 여기에서도 본인이 연관되지 않았다면 바로 손절해버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개연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박형철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윤석열은 한동훈도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손절해버릴 그럴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한동훈과 이동재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 이건 혹시, 아니 그럴 리 없지만, 말도 안 되지만 윤석열 본인이 관여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설을 제가 너무 싸구려 소설이죠. 너무 재미가 없어. 진짜 말이 안 돼. 이런 소설을 한번 써본 겁니다. 어떠세요? 그럴싸한 개연성이 조금 있나요? 너무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소설은 없어져야 돼. 이런 거 절대 이럴 일은 없지. 그럼요. 구수까지 해서 그렇게 어렵게 검사가 되셨고 그렇게 어렵게 검찰총장이 되신 분이 그런 더러운 일에 관여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사시는 우리 짜장 윤석열 선생이 절대로 한동훈 같은 이런 찌끄레기, 이런 검사, 이런 사람이 나쁜 짓을 했었던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짜장 윤석열 선생의 이 성품,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썼던 얘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지나가는 개가 멍멍 짖었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철을 이용하다가 그렇게 탁 손절해 버릴 때 박형철의 심정은 어땠을까? 조국을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증언의 협조를 요청했다가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너까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의 이 박형철의 마음 어땠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